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섭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강남도 서초도 난리 났어요.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폭 하락. 오늘 이거 한번 제일 자세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메인 뉴스로 내보냈네요. 그 다음에 뭐 제목으로 보면 집주임 숨통트이나 분상제 아파트 3년에서 5년 실거주무 폐지 추진. 그 다음에 장기보유 세제 감면 추진, 재건축 부담금 완화 촉발. 아파트 안전문제 GTX-C 음마 아파트 걸치는가 보죠. 그래서 반대해서 우회할까 소식이 좀 있고요. 자, 임의경매 진행했는데 저당권 소멸 드러나면 대북 경매가 무효될 것인가? 일기 신도시 논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사례 판단 일기 신도시. 자, 목동 중심 생활권, 목동 아파트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특별하게 부동산 파트에 없는데, 여기 지금 광교 아파트 기사가 좀 나왔어요. 집주민들이 4년 동안 2배로 튀었습니다. 10억짜리면 20억으로 튀었겠죠. 광교 아파트 집주민들이 대혼란. 왜냐면 평균적으로 한 3억에서 4억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많이 떨어진 게 한 20 몇 억짜리, 한 3억짜리인가? 7억 가까이 떨어졌네요. 7억 원은 하락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락했네요. 자, 그래서 강남 서초도 난리 났습니다. 아파트값이 10년 만에 최대폭 하락합니다. 자, 8.16 대책규 매물을 들고 서울 거래량 역대 최저, 재건축 지연, 일기 신도시 수도권 집가 하락 주도, 하는 추가 금리 인상에 매수세 더 얼어붙을 듯 합니다. 금리 인상과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 발표 등으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이 10년 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과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사상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의 8.16 공급 대책 발표 후 아파트 매물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5일 한국은행 추가 기준금리 인상 0.25포인트 발표로 매수 심리가 더욱 위축돼 시장 하락과 거래량 급감으로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14 하락에 지난주 마이너스 0.09 하락폭을 훨씬 웃돌았고요. 하락폭만 놓고 보면 2012년 8월 6일 마이너스 0.14 이후 전국 1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수도권은 마이너스 0.12에서 마이너스 0.18, 서울은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11 역시 하락폭이 최대 확대됐고요. 수도권은 2013년 1월 14일 마이너스 0.19, 서울은 2019년 3월 14일 마이너스 0.11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핵심 지역인 강남 4구의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고요. 강남구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4, 서초구가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 송파구가 0.07에서 0.1, 강동구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4 아파트값이 모두 내렸고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효과를 봤던 용산구도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 역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서울 외곽지역인 노원구 마이너스 0.21, 마이너스 0.23 하락됐고요. 더봉구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2, 은평구 마이너스 0.18에서 마이너스 0.19, 금천구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11 등 핵심 지역에 비해 이번 주 하락이 더 훨씬 컸습니다. 부동산은 서울의 경우 금리 인상 예상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매수 문의가 한 사람 가운데 매물 가격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8.16 대책에 소외된 일기 신도시 지역 하락이 눈에 띄고요. 성남 분당이 마이너스 0.07에서 마이너스 0.13 가격 변동폭이 커졌고, 일산이 포함된 경기 고양 마이너스 0.06, 마이너스 0.12, 3번 신도시가 있는 군포 마이너스 0.13, 마이너스 0.16 역시 하락폭을 확대했습니다. 지방시도 중에서 세종 마이너스 0.37, 인천 마이너스 0.16, 대구 마이너스 0.24, 대전 마이너스 0.22 등이 이번 주 아파트값이 크게 하락했고요. 전세시장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8, 2012년 5월 7일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 하락을 보았고요. 거래량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공장에 따르면 지난 4월 1754건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월 628건, 8월 201건에 그치고 있고요.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추가적으로 7월과 8월 매매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음을 감안했습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보였던 지난 2월
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서는 이달 단 한 건의 매매 거래를 기록했고 3만 가구에 정도 되는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단지에서 16단지 이달에 단 2건 매매만 거래될 정도로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A주공 공인중개사 대표는 정말 급한 사람들이 호가를 낮춘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전혀 거래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정부는 8.16 대책 이후 가격 하락 전망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매물도 늘고 있고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정부의 270만 가구 주택 공급이 정책이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이후 25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율은 2.7% 늘었고 전북 8%, 제주 6.7%, 전남 6.6% 등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매물이 증가됐고 서울에서는 송동구 마이너스 0.2를 제외한 금천구 7.6%, 강동구 5.7%, 더봉구 5.3% 등 24개구에서 매물이 늘어났고요. 전문가들은 2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발표로 매매 심리가 더욱 얼어붙고 주택시장이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진석 제2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하락의 금리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은 추가 금리 인상은 매수세를 더욱 얼어붙게 해 거래 절벽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가 되는 추석 이후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실수요자는 경공매와 금매 물량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고요.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소폭임을 강화하며 추석 이후 물가 안정 시 금리 부담은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요.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겸임교수 실수요자라면 시장을 감안하면서 하반기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이외로 인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내년 1, 2월을 매수 시기로 노릴만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금 여력이 있으면 올 하반기에 사셔도 되고요. 내년 1, 2월에도 사셔도 되고 내년 5, 6월, 내년 또는 그 하반기 9, 10월 이렇게 사셔도 됩니다. 이자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신 분은 좀 더 늦게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추가 떨어지고 있고요. 올 하반기, 지금 하반기잖아요. 8월, 곧 9월 됐는데, 10월, 11월에도 더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자는 계속해서 올릴 거니까. 이자 3.5%까지 올린대잖아요. 그죠? 미 연준에서 계속 올릴 거고,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올릴 거고, 미 연준, 다음 달 9월에 0.75포인트 또 올릴 거예요. 0.75 ppm 올리죠? 0.75% 올립니다. 그래서 3.5% 다음 한은도 따라가서 올리죠. 그 내년에도 계속해서 올릴 게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올릴지를 좀 모르죠. 그럼 계속해서 오른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괜찮은 거 있으면 사셔도 되고요. 내년에 사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